안녕하세요. 이지웰로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이랑 비슷한 나이대라서요. 요즘 부쩍 느끼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 열면 햇빛이 쏟아지잖아요. 예전엔 그냥 눈이 부셔서 찡그렸는데 요즘은 눈 자체가 아파요. 빛이 들어오는 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있죠. 손주한테 카카오톡 문자 하나 보내려고 폰 들면 글씨가 왜 이렇게 작은지, 돋보기 쓰면 되는데 돋보기가 또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어휴, 찾다 포기하고 그냥 옆에 앉은 딸한테 야, 이거 뭐라고 써있냐 물어보는 거 있죠.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그 눈 이야기입니다. 그냥 눈 건강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나이 드니까 눈도 나빠지는 거지 뭐. 이렇게 체념하셨던 분들이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면, 이게 나이 탓이 아니었네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눈 편하게 뜨시고 천천히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눈 상태가 어떠세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이 뻑뻑한 거예요. 마치 밤새 눈에 모래를 쏟아부은 것처럼. 눈을 뜨면 뭔가 까칠까칠하고, 눈을 비비면 더 아프고, 그러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근데 이게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흘러요. 바람만 슬쩍 불어도 그래요. 마트 가서 카트 밀고 걷는데 선풍기 바람 하나 스쳐도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옆에 계신 분이 어머,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어보는데 아프진 않고 그냥 눈물이 나는 거잖아요. 민망하죠. 손수건 꺼내서 닦고 또 닦고 외출할 때마다 이게 반복되니까 나중엔 외출 자체가 귀찮아지더라고요. TV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저녁 드라마 보려고 소파에 앉았는데 한 30분 지나면 눈이 시려오기 시작하죠. 억지로 버티면 눈이 충혈되고 화면이 두 개로 겹쳐 보이기도 하고 결국 눈을 감고 소리만 듣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 다 보고 싶은데 눈이 먼저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지.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노안이려니.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건 노안이 아닐 수 있어요. 노안이라는 건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글씨가 뿌옇게 보이고 초점이 안 맞는 거. 그건 맞아요. 나이 들면 생기는 증상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들은 달라요. 눈이 뻑뻑하고 모래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이 느껴지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고 충혈이 자주 되고 눈꺼풀이 무겁고 빛이 들어오면 유독 눈이 부시고 이건 단순히 시력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눈 자체가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 하고 소리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못 듣고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지나쳐 온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신호의 정체가 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나는 이미 안과도 갔다 왔는데요. 안약도 처방받아 쓰고 있고, 인공 눈물도 넣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불편하냐고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드릴 핵심 이야기와 딱 연결됩니다. 인공 눈물을 넣어도 금방 다시 건조해지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요리 좋아하세요? 특히 겨울에 뚝배기에 된장찌개나 곰탕 끓여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래 끓이고 나면 국물 위에 기름이 동동 떠 있잖아요. 그 기름층이 국물 열기를 붙잡아줘서 뚝배기가 한참을 뜨끈뜨끈하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 기름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식어버리죠. 열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이 딱 이와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건조하면 눈물이 부족한 거겠지 하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인공 눈물을 수시로 넣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눈 건조증 환자의 80% 이상은 눈물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눈물의 질이 문제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눈물은 사실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안쪽에는 점액층이 있어요. 눈물이 눈 표면에 잘 달라붙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에는 수성층,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물기 있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맨 겉에 아주 얇은 기름층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기름층이 마치 뚜껑처럼 눈물을 덮어서 눈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지 않게 막아줘요. 이 기름층이 제대로 있으면 눈물이 눈 위에 균일하게 펴지고 오래 유지되고 눈이 촉촉하게 느껴져요. 근데 이 기름층이 얇거나 불안정하거나 아예 없으면요. 눈물은 넣자마자 날아가 버려요. 인공 눈물 넣어도 30분도 안 돼서 다시 뻑뻑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 눈꺼풀 안에 있는 마이봄선이라는 곳에서 나옵니다. 마이봄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려운 이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눈꺼풀 기름샘이에요. 위 눈꺼풀에 25개에서 40개, 아래 눈꺼풀에 20개에서 30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속눈썹 바로 뒤쪽 라인에 아주 조그맣게 줄지어 있는 분비샘인데 눈을 깜빡일 때마다 이 샘에서 기름이 조금씩 나와서 눈 표면을 코팅해 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눈을 깜빡이는 게 단순히 눈물을 퍼뜨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깜빡일 때마다 이 기름샘에서 기름이 짜져 나와서 눈 표면을 새로 코팅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눈물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기름층이 정상이면 눈물이 눈 위에서 10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근데 기름층에 문제가 생기면 눈물이 눈 위에서 5초도 버티지 못하고 흩어지거나 증발해 버려요. 그 순간 눈이 건조해지면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 눈물을 아무리 많이 넣어봤자 이 기름층이 망가져 있으면 넣는 족족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러면 이 기름샘이 왜 망가지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놀라실 수도 있는데 알아야 지킬 수 있어요. 마음 단단히 드시고 들어보세요. 우리 마이봄선, 기름샘이 망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 모든 기관이 약해지잖아요. 기름샘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기름샘에서 나오는 기름의 양이 줄어들고 질도 나빠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기름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50 넘고 나서 갑자기 눈이 나빠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이게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스마트폰과 TV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루에 얼마나 보세요? 요즘은 유튜브, 카카오톡, 뉴스, 드라마까지 다 폰으로 보시잖아요. 화면을 볼 때 사람이 얼마나 자주 눈을 깜빡이는지 아세요? 정상적으로는 1분에 15번에서 20번 깜빡여야 해요. 근데 스마트폰이나 TV를 집중해서 볼 때는 1분에 5번에서 7번으로 확 줄어요.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깜빡임이 줄면 기름이 덜 나오죠. 기름이 덜 나오면 눈물이 빨리 마르고 기름샘 안에는 기름이 계속 고여있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인데요. 기름이 굳어서 막힌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이렇게 비유해 드릴게요. 싱크대 배수구 아시죠? 기름기 많은 설거지를 오래 하다 보면 배수구에 기름때가 끼어서 막히잖아요. 처음엔 물이 조금 느리게 내려가다가 나중엔 완전히 막혀버리죠. 기름샘이 딱 이 상태예요. 건강한 기름샘에서 나오는 기름은 체온에서 맑고 투명하게 흘러나와요. 올리브유처럼 맑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기름샘이 오래 막혀 있으면 그 안에서 기름이 굳어요. 굳은 기름 위에 또 기름이 쌓이고 그게 또 굳고 반복하다 보면 결국 치약처럼 하얗고 딱딱하게 굳은 덩어리가 기름샘 구멍을 꽉 막아버려요. 이 상태를 의학적으로 마이봄선 기능장애라고 해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굳은 기름 덩어리가 기름샘 구멍을 막으면서 기름샘 안쪽에 압력이 쌓여요. 그러면
기름샘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해요. 심한 경우에는 기름샘 자체가 줄어들거나 아예 소실되기도 해요. 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상 눈에는 기름샘이 줄줄이 선명하게 보여야 하는데 기능장애가 심한 분들 눈을 보면 기름샘 모양이 뭉개지거나 군데군데 사라진 게 보여요. 이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굳은 기름 자체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기름샘이 막히면 그 안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요. 그러면 눈꺼풀 염증이 생기는데 이걸 안검염이라고 해요. 속눈썹 뿌리 부분에 비듬처럼 하얀 각질이 생기거나 눈꺼풀이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심하게 끼는 분들, 이게 다 이 안검염 증상이에요. 안검염이 오래되면 눈 표면 각막에까지 염증이 번질 수 있어요. 각막에 상처가 생기면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 정도까지야. 설마가 사람 잡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심각한 증상이 없어 보여도 기름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막혀가고 있을 수 있어요. 비싼 눈 영양제 드시나요? 루테인, 아스타잔틴, 오메가3점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기름샘 자체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넣어줘도 눈에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배수관이 막힌 집에 아무리 맑은 물을 틀어봤자 물이 안 빠지는 것처럼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제가 드린 핵심 내용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눈 건조증의 진짜 원인은 눈물 부족이 아니라 기름층의 문제다. 둘, 그 기름은 눈꺼풀 안에 마이봄선에서 나오는데 이 기름샘이 막히면 굳은 기름 덩어리가 쌓이면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킨다. 셋, 인공 눈물은 임시방편일 뿐 막힌 기름샘을 열어주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아셨으면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잘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죠? 알겠어요. 기름샘이 막혀 있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병원 가야 해요? 수술 받아야 해요? 비싼 치료비 내야 해요? 아닙니다. 전혀요.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2탄에서는 제가 직접 명예 선생님들도 권장하시는 3단계 눈, 기름샘 청소법을 아주 쉽게 단계별로 알려드릴 거예요. 따라하기 너무 쉬워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나쁜 눈 습관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계속 하시면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기름샘이 다시 막혀요. 2탄에서 그 나쁜 습관들도 낱낱이 알려드릴 거예요. 2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눈이 불편하신 부모님, 친구분, 이웃분 계세요?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링크 하나 보내드리는 게 그분들한테 정말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탄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